아버지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서야, 내일 꼭 좀 봐야겠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년이 시작될 거라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개월. 아버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재혼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의 무덤 위에서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민서 43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런 제게 작년은 정말 잊고 싶은 한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계셨던 어머니. 여보, 민서 좀 잘 부탁해요. 우리 딸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는 저 걱정보다 아버지 걱정을 더 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매주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생활이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아이 학원 스케줄에, 남편 뒷바라지에.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서도 정작 아버지 눈빛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서야,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민수한테도 연락했는데 걔는 싱가포르에서 못 온대. 그래서 너라도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냥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버지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거실에는 아버지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 씨. 저는 윤지혜라고 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앉아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재혼하기로 했어.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재혼?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개월인데? 아버지, 민서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근데 혼자 있으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 밤마다 엄마 생각에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 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 병원도 같이 가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래서 아빠도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윤지혜라는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 씨, 제가 어머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어머님 제사도 제가 정성껏 모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를 말려야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정말 외로워 보였어. 내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윤지혜라는 여자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그녀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혼식 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아버지 댁 방문을 줄였습니다. 솔직히 윤지혜라는 사람과 마주하는 게 불편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휴대전화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국민은행 강태수님 계좌에서 3천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천만 원? 아버지 통장은 제가 긴급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설정해 두셨던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쓰신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당장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아버지, 지금 통장에서 큰 돈이 나간 거 아세요? 아, 그거, 응, 알고 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3천만 원이나 되는데 무슨 일이세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투자 좀 했어. 투자요? 응, 건강식품 사업에. 지혜가 소개해준 곳인데 수익이 괜찮다고 하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저한테 먼저 상의하셨어야죠. 민서야, 아빠 돈이야. 아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서야, 아빠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당장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윤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민서 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아버님은 산책 나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상자로 가득했습니다. 보라색 포장지에 금색 글씨로 헬시라이프 프리미엄 건강즙이라고 적힌 상자들. 최소 50박스는 되어 보였습니다. 새어머니, 저게 다 뭐예요? 윤지혜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요? 아버님이 드시는 건강식품이에요. 제가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아버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게 얼마나 하는데 저렇게 많이 있어요? 한 박스에 50만 원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VIP 회원이라 조금 저렴하게 드렸어요. 50만 원? 저 박스가 50개라면 2,500만 원? 잠시 후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민서야, 왜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 저 상자들 좀 보세요. 저게 다 뭐예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아, 지혜가 추천해줘서 먹고 있어. 먹으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더라. 아버지,
저거 한 박스에 50만 원이래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식으로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다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윤지혜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서 씨, 다단계는 무슨 다단계예요? 이건 정식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식약처 인증도 받았고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민서 씨,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아버님이 요즘 우울증 약 드시는 거 아세요? 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약도 챙겨드리고 있어요. 민서 씨는 그동안 아버님 몇 번이나 찾아뵀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댁을 나오면서 저는 건강즙 상자 하나를 몰래 찍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확대해 보니 상자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주 헬시라이프 회원번호 HL-2847. 저는 바로 포털 사이트에 헬시라이프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헬시라이프 다단계 피해 사례, 헬시라이프 노인 상대 사기 의혹, 건강즙 판매 다단계 조직, 수백억 챙기고 잠적.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싱가포르에 있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민서야. 급한 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새엄마 통해서 이상한 건강식품 투자하셨어. 그게 다단계 같아. 민서야, 너 또 시작이니? 형, 진짜야. 검색해봐. 헬시라이프라고.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아버지 돈이야.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너 혹시 새엄마가 싫어서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형, 내가 지금 장난으로 이러는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민서야, 증거가 있어?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도 소용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료를 모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잠든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헬시라이프 피해자 모임 카페를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개의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전 재산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집까지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셨어요. 회원 등록비만 1천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엔 건강식품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엔 사업 투자라는 명목으로 큰 돈을 요구하고 마지막엔 부동산까지 노린다는. 저는 이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지. 다음 주 일요일 저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아버지 댁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윤지혜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사한 거 좀 보세요. 저는 거실 탁자에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헬시라이프라는 회사, 다단계 사기 조직이에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에요. 아버지는 자료를 대충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서야. 아버지,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3천만 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큰 돈을 요구할 거예요. 민서야, 그만해.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민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 새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조사한 거예요. 이게 다 증거예요. 증거? 이게 무슨 증거야? 아버지가 자료를 탁자에 내던지셨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해. 너 지혜가 싫은 거지? 내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너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지혜를 괴롭히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평생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내신 아버지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 민서 씨 왔었어요? 그녀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또 민서 씨한테 미움 받았나 봐요. 지혜야, 아니야. 미안해. 아버지가 윤지혜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윤지혜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버님을 위해서 언니가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나가줘.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버지, 나가. 지금 당장. 아버지 집을 나와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아버지가 날 믿지 않아. 내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됐어.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민서야,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내가 또 새엄마 괴롭힌다고. 형, 나 진짜. 민서야, 증거가 약해. 인터넷 자료만 가지고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너도 좀 지나친 것 같아. 형도 날 안 믿는 거야? 민서야, 나도 바빠. 싱가포르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이야. 아버지 일로 내가 지금 한국 갈 수도 없고, 제발 좀 적당히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아버지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아버지도 오빠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저 여자가 아버지 전 재산을 다 가져갈 것 같아.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비가 점점 거세게 내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내가 정말 새엄마를 질투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서 아버지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였을까? 그때 누군가 제 어깨에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 친구 박순자 이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민서야, 여기서 뭐하니? 이모님. 박순자 이모님은 제 옆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내 마음 이모가 다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모님, 저 잘못 생각한 거 맞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거죠? 박순자 이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본능이 맞아. 네. 이모님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민서야, 윤지혜. 그 여자 말이야.
7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산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박순자 이모님이 주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김동훈 씨의 따님이신가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강민서라고 합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7년 전에 아버님이 윤지혜라는 사람과 결혼하셨던 거 맞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아버지가 지금 그 사람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을? 네. 그래서 제가 당시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당장 만나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김현주 씨 38세. 창백한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장 아버님을 떼어놓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현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처음엔 똑같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재혼한다고 하셨죠. 윤지혜가. 네. 근데 그때는 윤미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개명한 거더라고요. 개명? 처음 6개월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고 밥 챙겨드리고 저도 안심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김현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7개월째 되던 날부터 건강식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라색 상자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도 가득해요. 김현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1박스, 2박스였는데 나중엔 매달 50박스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 투자를 좀 하려고 한다고. 얼마를? 3천만 원이요. 제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내 인생에 간섭하느냐고. 그리고 한 달 후엔 5천만 원을 더 투자하셨어요. 총 8천만 원. 네. 그리고 그 다음 달 윤지혜. 아니, 윤미선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아버지한테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다면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했대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 두절. 김현주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사기죄로 고소했죠. 그런데 왜 무혐의가?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하셨어요. 네. 윤미선 측 변호사가 합의금 조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재판 받으면 아버님도 피해자지만 재혼 여성을 의심하지 않고 돈을 준 책임도 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그냥 조용히 끝내자고 하셨어요. 결국 3천만 원 받고 고소 취하했죠. 김현주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셨는데 저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당시 자료 같은 거 남아 있나요? 김현주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전부 여기 있어요. 저도 언젠가 그 여자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파일을 펼치자 윤지혜의 통장 사본, 건강식품 영수증, 투자 계약서,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서 씨, 제발 이번엔 꼭 잡으세요. 그 여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김현주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김현주 씨는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윤지혜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기록해야 해요. 김현주 씨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저는 아버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대기했습니다. 오후 2시쯤 윤지혜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그녀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윤지혜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왜? 저는 로비에서 멀찌감치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윤지혜는 2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헬시라이프 VIP 건강 세미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몰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단상 앞쪽 VIP 좌석에 제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윤지혜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다정하게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한 남성 강연자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만 지키면 월 1억도 가능합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VIP 회원 자격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 강연자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정장에 번쩍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란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월급 받아서 근근히 살았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헬시라이프를 만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매달 2천만 원씩 들어와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기회. 지금 바로 VIP 회원에 가입하세요. 화면에는 황금빛 회원 카드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VIP 회원 가입비는 단돈 5천만 원. 하지만 오늘 가입하시면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3,500만 원. 제 앞에도 서류가 놓였습니다. 헬시라이프 VIP 회원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500만 원. 저는 아버지가 앉은 쪽을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윤지혜가 아버지 귀에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꺼내셨습니다.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가면 아버지가 또 화내실 거야. 일단 녹음부터 해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강연자 김영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담보대출 이자는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오히려 남습니다. 저희가 제휴은행도 소개해 드릴게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익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김영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지난 5년간 단 한 명도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믿으셔야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김현주 씨 아버지가 8천만 원을 날렸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피해 먼저 나가려다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 6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저도 5천만 원 날렸어요. 네. 제발 빨리 나오세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연락처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헬시라이프는 사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아요. 제발 가족을 지키세요. 저는 호텔 로비에 숨어서 아버지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윤지혜가 함께 나왔습니다. 윤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VIP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혜야, 3,500만 원은 좀 큰 돈 아니겠니? 아버님, 담보대출 받으시면 돼요. 제가 은행 직원 소개시켜 드릴게요. 금리도 제일 낮은 데로 알아볼게요. 우리 집을 담보로? 네. 어차피 몇 달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저는 차에 타자마자 김현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김현주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아버지가 VIP 회원 가입하려고 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김현주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3천만 원, 그 다음 5천만 원. 마지막엔 집까지 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막았지만 어떻게 막았어요? 아버지 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됐어요. 근데 강민서 씨 아버지 도장은 윤지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서 씨, 이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오늘 녹음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7년 전 자료도 있고 이거면 충분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서예요. 민서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오늘 세미나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 제발 VIP 회원 가입하지 마세요. 집 담보 대출도 절대 받지 마세요. 민서야, 너 지금 나 미행한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서야, 아빠는 이제 내 간섭받기 싫어. 내가 아빠 인생에 왜 이렇게 참견하는 거니? 아버지, 그게 사기예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서야, 그만해. 아빠는 이제 정말 화났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로는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녹음 파일도 있고 7년 전 피해 사례도 있어요. 이게 다 증거 아닌가요? 강민서 씨,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피해자예요. 하지만 따님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직접 고소를 하셔야 해요.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셔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세뇌당하신 상태라고요. 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사기당하는 줄도 모르세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아버지 재산이 다 사라질 거라고요.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서야, 집으로 와라. 지금 당장. 목소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말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오라고. 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0분 후 저는 아버지 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윤지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탁자 위에는 제가 경찰서에 가져갔던 자료들의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민서야, 앉아. 아버지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너 경찰서 다녀왔구나. 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경찰한테 신고를?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건. 민서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은 무슨 설명? 너 지금 내 아내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경찰에 신고했어. 윤지혜가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민서 씨가 저를 오해하는 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직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지혜야,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아버지가 윤지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해봐. 넌 내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그렇게 싫은 거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7년 전 사건? 그게 뭐가 증거야? 이름도 다르고 사람도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윤지혜가 개명을 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윤미선이고. 증거 있어? 그게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개명 사실은 확인했지만 법적 증거 서류는 없었습니다. 윤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제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새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언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싫어하셨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언니한텐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아니라 민서 씨, 저도 어머니를 잃어본 사람이에요. 언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아버님의 행복까지 막지는 말아주세요. 윤지혜는 흐느끼며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민서야, 일어나. 아버지,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날 위한다고? 넌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내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어. 나가. 당장. 아버지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서야,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지도 못하고 저는 그냥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민서야,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형? 민서야, 너 왜 그래? 아버지가 엄청 화나셨어. 경찰서까지 갔다며? 형,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민서야.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억지로 문제를 만드는 건지. 형? 형도 날 안 믿는 거야? 민서야, 증거가 너무 약해.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형, 미안하다. 나도 회사 일로 너무 바빠. 민서야, 좀 쉬어. 내가 너무 지쳐 보여.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온몸이 젖었잖아. 응. 여보, 시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요즘 좀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당신 요즘 집착하는 것 같아. 새어머니한테. 집착? 응. 장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당신도 아직 슬픔에서 못 벗어난 거 아닐까? 그래서 시아버지 재혼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그런가?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상담이라도 받아봐. 남편마저도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4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서 씨 맞으시죠? 네. 당신은? 제 이름은 최수진입니다. 헬시라이프에서 3년간 일했었어요.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윤지혜의 범죄 증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 피해자 명단, 내부 회의록. 전부 여기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최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윤지혜한테 당했거든요. 제 어머니를 그 조직에 끌어들였어요. 어머니가 2천만 원을 잃으셨죠.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윤지혜의 진짜 통장이에요. 최수진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입금 내역 2024.03 15 강태수 3천만 원 2024.04 2 이성우 2,500만 원 2024.04 18 박영숙 4천만 원. 이게 다 피해자들이에요? 네. 지난 6개월간만 해도 15억이 넘어요. 15억?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최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 윤지혜가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담보대출 신청서를 위조했어요. 뭐라고요? 서류를 보니 아버지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 금액 1억 5천만 원. 이 서류는 아직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제출할 거예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면 되나요? 네. 하지만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윤지혜가 눈치채면 증거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저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최수진도 함께였습니다. 경제사범 전담팀 형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형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확실한 사기 증거네요. 통장 내역이랑 위조 서류까지 있으면 바로 영장 발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긴급 체포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경찰은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미리 연락하지 마세요. 윤지혜가 도망갈 수 있어요. 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윤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민서 씨. 그리고 이분들은 경찰입니다. 윤지혜 씨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형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순간 윤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에서 아버지가 뛰어나오셨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내 아내를 왜 체포해? 강태수 씨, 진정하세요.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아버지께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부인이 선생님 이름으로 위조한 대출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인의 통장 거래 내역이고요. 아버지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지혜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윤지혜는 끝까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버님, 저 억울해요. 이건 오해예요. 민서 씨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지혜 씨, 아니 윤미선 씨. 7년 전 김동훈 씨 사건도 전부 확인됐습니다. 윤지혜가 연행되는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고 있었어? 저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민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지.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 딸이 아니라고까지 말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민서야, 정말 미안하다. 넌, 넌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였는데,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켰잖아요. 부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싱가포르에 있던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형? 아버지한테 들었어. 민서야. 형이 정말 미안하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미안해.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형이 바로 한국 들어갈게. 아버지랑 너 꼭 챙길게. 2개월 후 윤지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헬시라이프 조직 간부들도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만 247명, 총 피해액 38억 원.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윤지혜를 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집까지 잃을 뻔했어.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저는 아버지 팔을 부축하며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뒤에는 오빠가 제사 음식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민서야, 아빠 이제 괜찮아.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 조심하셔야죠. 사건 이후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윤지혜에게 속았다는 충격도 컸지만 제게 했던 말들 때문에 더 괴로워하셨습니다. 어머니 비석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버지가 비석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해. 당신 떠나고 나서 아빠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저를 올리고 우리는 비석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서 정말 대단하지? 나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민서가 전부 다 알아냈어. 오빠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민서 말을 믿지 않아서 동생 혼자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저는 말없이 어머니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무서웠어.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었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싶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일 무서웠던 건 아버지가 넌 내 딸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야.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 말, 아빠가 평생 후회할 거야.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서야, 너는 내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어. 엄마도 그랬거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어.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었어. 엄마가 그러셨어요? 응. 그래서 아빠가 널 더 믿었어야 했는데. 아빠가 바보였어. 오빠도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서야, 형도 정말 미안해. 바빠서 신경 못 썼다는 게 변명이 되겠니?
형,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산소를 내려오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아빠 요즘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어. 네, 복지관이요? 응.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웃집 할아버지 따라서 복지관 가기 시작했어. 아버지 잘하셨어요. 거기서 탁구도 치고 노래 교실도 다녀.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야. 네, 아버지. 아빠 이제 재혼 안 해.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시면 언제든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빠, 저, 그리고 제 남편과 딸까지. 할아버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제 딸이 할아버지께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제일 효녀야. 아버지는 행복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한국 발령받았어요. 이제 자주 뵐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민수야,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당신 말을 못 믿어서 미안해.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괜찮아. 당신도 걱정했던 거잖아. 요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아버지 댁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갑니다.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민서야, 아빠 오늘 복지관에서 탁구 대회 3등 했어. 와, 아버지 대단하세요. 그리고 말이야, 김 선생님이라고. 같이 노래 교실 다니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산행 같이 가자고 하는데 괜찮을까? 당연히 가세요. 좋은 친구 만드시는 게 좋죠.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가봐야겠다. 아버지의 삶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윤지의 사건 피해자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247명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강민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서 씨가 아니었으면 저도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해진 거예요. 김현주 씨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서 씨, 우리 정말 잘 싸웠죠? 네,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혼자 다시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해냈어. 아버지 지켰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아무도 날 믿지 않았을 때, 나 혼자만 미친 사람 같았을 때, 엄마한테 와서 울었잖아. 근데 엄마, 이제 알았어. 진짜 사랑은 때로는 미움받는 거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어. 저는 비석의 이 말을 기댔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한테 용기를 물려줘서 엄마 덕분에 나도 누군가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 무지개를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민서야, 뭐해? 아버지, 지금 무지개 보고 있어요. 정말 예쁘네요. 그래. 아빠도 보고 싶다. 다음에 같이 드라이브 가자. 좋아요, 아버지. 다음 주말에 가요. 그래, 그럼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무지개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혼자 싸우는 것이고 모두에게 오해받는 것이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엄마, 제가 약속 지켰어요. 우리 가족, 제가 끝까지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